서울대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은 행정사무직원과 별도로 학교 측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을 12살부터 7년간 상습 성폭행해온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선 형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의 문신사 1000여 명이 오늘 국회 앞에 모여 문신과 타투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국회가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강제해달라는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을 사유로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을 두고 정당하다와 과도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9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SNS 인스타그램의 눈썹 문신을 태그로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신, 반영구 화장, 타투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여전히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전국의 문신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신 시술하는 의사 내 눈으로 본 적 없다. 직업 자유 보장하라. 전문직을 인정하라. 좀처럼 단체 행동에 나서지 않는 전국의 문신사 1000여 명이 한데 모여 국회의사당을 향해 한 목소리로 문신사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일단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문신과 타투 시설이 법적으로는 무자격 의료행위로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국타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600만 명에 이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까지 600만 건의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문신을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에 대해 관리 감독은 뒤로 한 채 범법자로 처벌하기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현행 불법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문신을 산업으로 합법화, 양성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신사나 타투이스트의 면허나 위생관리 등을 법제화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달라는 것이 집회 참가자들의 요청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문신 시술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문신사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 보건과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신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19대까지 매번 문신사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저희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합법화된 법안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전문 직업인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법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게 호소하고 희망합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4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회가 마땅히 제정해야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의무를 방기했다며 관련법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입법 보자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유명 당구 선수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단어는 유명 당구 선수였습니다. 유명 당구 선수에 이어 당구 선수 등도 뒤이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연은 그러나 당구라는 스포츠와 관련 없는 친족 성폭력 대법원 판결 관련한 소식입니다. 유명 당구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올해 41살 김모 씨는 이른 나이인 20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고 하는데
김 씨는 2011년 6월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딸의 나이는 겨우 12살 무렵입니다. 그리고 김 씨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행과 강제추행은 7년간 상습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또 딸이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딸을 당구 큐대로 때리는 등 어린 딸을 상습 폭행하며 신체적 학대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중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김 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은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하며 1심 징역 17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이번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징역 1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하급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말 그대로 인면수심의 범죄의 네티즌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인간이 어찌 이리 잔인할까. 짐승만도 못하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징역 17년 선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친족 성범죄는 2010년 369건에서 2017년 535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친족 성폭력 피고인 183명 중 친부가 44%인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가 2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친족 성범죄 10건의 7건은 생물학적으로 낳아줬든 키워주고 있든 언필칭 아버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버지가 성범죄자여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붕괴되고 해체될 거라는 두려움에 사건이 덮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성단체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즉각 바로 다 알아챌 수는 없겠지만 그게 학교가 됐든 지역사회가 됐든 사회적 안전망과 시스템이 더욱더 촘촘하게 갖춰서 적어도 이렇게 수년씩 지속적으로 친족 성폭력이 자행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유명 당구 선수로 보도된 김 씨에 대해 대한당구연맹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확인했다며 김 씨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로 선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유명 당구 선수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나와 포털 실검을 장악한 것인지 그것도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세아였습니다. 네, 직장 내 불륜을 사유로 한 공무원 강제 해직은 정당한 해직일까요? 국가가 과도하게 사생활에 개입한 걸까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네, 공무원이고요. 같은 네.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혼 남성 A 씨, 네. 그리고 이제 부하 여직원인데 미혼인 네. 사람입니다. 3년간 불륜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네. 상급자인 유부남인 A는 이제 파면, 네. 그다음에 B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참고로 파면이나 네. 해임 같은 것은 징계 수준 중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소위 네. 배제한다고 그래서 배제 네. 징계라고 하는 것인데 파면의 경우에는 5년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3년 임용 결격도 있는데 파면의 네. 경우에는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의 많게는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도 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파면의 징계는 상당히 높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네.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제 행정소송을 낸 것인데요. 네. 행정소송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됐는데 네. 이 남자, 네. 상사인 남자의 경우에는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한 반면에 부하 여직원 B의 경우에는 네. 해임은 좀 과도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예. 두 사유에 있어서 모두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 유지 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서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징계 사유도 인정되는데 한 사람은 파면이 정당하고 한 사람은 뭐 해임도 부당하다. 이거는 뭐 왜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건가요? 네, 이제 이런 걸 징계 양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징계 양을 정할 때 각각의 책임에 맞게 징계 네. 양정을 해야 됩니다. 유부남이 아닌 미혼인 비여성의 네. 경우에는 상사의 그 교제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고 중간에 만남을 그만 가지자라는 요구를 했는데 네. 미혼이 이런 태도를 취한 반면에 배우자에게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 상사인 남자의 경우에는 네. 그렇지 않고 더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한 점에 비춰보면 책임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책임이 네. 다르고 그 경우에 A를 더 무겁게 책임을 네. 물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며칠 전에 그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해임이 뭐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던데 이 사람은 그 배우자가 있는데도 뭐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온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차이가 네. 있다면 직무기강 내지는 공직질서를 해했느냐 여부입니다. 네. 불륜을 저지르느냐 또는 사회에서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지르느냐 여부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그건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니까 네. 처벌할 수 없다 또는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 이 경호처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근무 성적이나 이런 것이 매우 월등하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불륜으로 인해서 직무기강이나 공직기강이 해해지지 않았고 네. 특별히 근무를 해태하지도 않았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그건 개인 사생활에 불과하니까 네.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네.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같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같은 불륜을 저질렀어도 뭐 일만 제대로 하면은 뭐 해임 안 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좀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 행위가 네. 있는 경우에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공무원의 경우 또는 교원 같은 경우에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 등을 네.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신뢰보다 좀 높은 신뢰를 가진다 이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불륜 행위나 또는 네. 다른 비위 행위가 근무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 행위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라면 징계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판단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징계와 관련돼서 뭐 징계가 취소되거나 또는 징계가 인용된 사례들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민간 기업 같은 데서도 이제 뭐 공무원 뭐 임용 규정을 많이 준용을 하는데 뭐 민간 기업에서 불륜을 저질렀거나 하면 이것도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외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징계 사유로 삼을 때 이것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불륜 이렇게 해놓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데 네.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불륜 행위로 인해서 회사 내 기강을 많이 해야 한다든가 다른 네.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부서 내 분위기를 네. 해야 한다든가 이러면 이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네. 다른 데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랬고 그와 관련해서 뭐 근무 기강이 특별히 해지지 않았다면 네. 그걸 들어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에 많이 내비쳐지는 직원, 네. 뭐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나 네. 앵커 같은 분들 네. 같은 경우에 불륜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징계 네.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혼외 관계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나라들이라면 징계 사유를 좀 덜 삼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직무 수행에 영향을 네. 미치는가 여부를 따집니다. 외국의 징계 사유를 잘 찾기는 어려운데 네. 뭐 예전에 힐러리 후보의 네. 뭐 특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위 성적인 문자를 보내는 섹스팅 네. 등으로 해서 해임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공무원 관련된 사례는 아니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대가 없는 달콤함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 직장이나 이른바 화이트 칼라들이 근무하는 사무직과 청소와 용역, 시설 관리 등 어떻게 보면 굳은 일을 수행하는 블루 칼라 직종이 있습니다. 이 두 직종은 임금 등 교섭을 따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국립대학교로 개교한 서울대는 진통 끝에 지난 2011년 법인으로 전환했고 상시 약 7,1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는 사회 흐름에 따라 지난해 3월 청소, 경비직 용역 근로자 440명을, 지난해 4월에는
기계, 전기, 소방, 통신직 용역 근로자 144명을 시설관리직으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단체 교섭에 나서게 된 이들 시설관리직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에서 시설관리직종을 분리해야 한다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는 시설관리직과 그 밖의 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고 고용 형태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대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학교 행정사무직과 시설관리직 교섭단체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인당 연평균 급여도 시설관리직원이 행정사무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시설관리직원은 일률적으로 복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만큼 행정사무직과 시설관리직이 직종별로 단체교섭을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보며 지난달 9일 사망한 67세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수용시설보다도 좁은 1인당 1.17제곱미터,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휴게 공간에서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낮 12시 30분경 사망한 60대 청소 노동자. 네, 최고의 대학을 나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은 논외로 하고 행정사무직과 청소, 경비, 기계 같은 시설관리직에게 똑같은 월급,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하는 일도 다르고 근무 환경도 받는 돈도 대우도 다르니 단체 교섭을 별도로 해달라는 요구가 뭐가 그리 문제가 있고 부당하다 여겨서 서울 진노위, 중노위 결정에도 불복하고 소송까지 냈는지는 쉬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까지 받은 마당에 서울대의 전향적인 결정을 바라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